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교조 조합원들의 반대 활동을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혀 마찰이 우려됩니다. 대풍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제거를 위해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월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서명을 받아 목요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골자로 하는 시국선언을 예고하고 학생들과 공동수업, 연가투쟁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교육부가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란이 학교 현장에서 더욱 거세지고 마찰이 빚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풍이나 장마 같은 별다른 재해가 없다 보니 벼농사는 물론 가을 배추와 무 역시 작황이 예년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오히려 가격 폭락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이 꽉 들어차 보기에도 묵직한 배추가 드넓은 밭을 빼곡히 메우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초에 출하를 해야 하지만 이 농민은 수확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올해 배추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배추 가격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수천만 원의 손해를 피할 수 없는 데다 내다 팔면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 결국 정부의 보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류비를 더 보태서 버려야 이 상태에서 갈아엎어야죠. 상인들도 어렵고 소비도 안 되고. 논에서 나락 빼기가 한창입니다. 올해 벼농사는 장마나 태풍 등 자연재해나 병충해가 없어 유례 없는 대풍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도내 쌀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2% 가까이 줄었지만 올해 쌀 생산량은 오히려 68만 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축미 창고가 가득 찬 농협들이 벼를 수매하지 못할 상황까지 직면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나서 기분은 좋지만 가격은 작년 대비 10,000원이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밥쌀용 쌀 수입까지 한다고 하니까 농민들에게는 풍년을 맞은 올 가을이 흉년보다 못한 혹독한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작물 가격이 폭락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보장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 농민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지난 2012년 전라북도가 처음 시행한 밭집불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생산 단가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려는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가 또다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광역 차원에서 최저가 보장제도를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저가 보장제는 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정해 출하된 가격이 이보다 떨어질 경우 전액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월 농민과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3년간 연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쌀을 제외한 2개 품목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밭집불제가 이제 농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 보장 조례도 여기서 최초로 시행하면 또 전국적인 확산 이런 거에 또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몇 가지 사안에서 의견이 달라 시행 시기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개 장목을 통일해서 지정하자고 하는 반면 농민단체는 각 시군마다 따로 실정에 맞게 2개 작물을 지정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최저가 기준 역시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평균 생산비를 농민단체는 3년간 도매 가격 등을 함께 고려하자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광역 상수도 급수 대상에서 제외된 익산시가 이번 주부터 가뭄 비상급수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이번 주부터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종합 상황반과 급수 지원반 등 모두 5개 반을 구성해 가뭄 대처 방향 설정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비상급수 홍보계획 수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급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기간 가뭄 상황에도 상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광역 상수도 전환 등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도심에 설치된 CCTV가 사건 사고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시내에는 현재 방범용을 비롯해 아동보호용, 차량 번호 판독용 등 모두 730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고 교통정보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교통정보센터가 설치된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100여 건의 영상물을 경찰관서에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850여 건은 사건 사고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거나 증거 자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제주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후온난화로 농가들이 새로운 작목을 찾아 나서면서 제주 지역에는 열대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열대과수가 농가의 새로운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 MBC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시 남원읍에서 15년째 용과를 재배하고 있는 오원명 씨. 올해 수확을 마치면 내년엔 용과 대신 감귤 농사를 다시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 값싼 용과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오면은 내일 아침 나하고 같이 파는 거예요. 그거는 노지에서 많이 생산되고 또 우리보다 돈 값어치가 뭐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 15,000원 받는 거면은 거기서 15,000원이 큰 돈이란 말이에요. 우린 또 15,000원 받아도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제주 지역에서 재배되는 열대 과일은 망고와 용과, 아보카도 등 8가지로 10여 년 전보다 품종이 다양해졌고 재배 면적도 갑절 증가했습니다. FTA에 대비한다며 열대 과일을 대상으로 고소득 작목 육성 사업이 실시된 데다 일부 품목은 계약 재배가 이루어지면서 재배 농가가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FTA로 국내 과일 시장이 개방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가의 동남아산 열대 과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뿐 아니라 제주에서 재배되는 열대 과일의 절반을 차지하는 망고 수입량은 작년보다 90% 폭증했습니다. 여기에다 열대 과일 주산지인 아세안과의 FTA 발효 10년 차를 맞는 내년부터는 관세가 20% 인하돼 제주산 과일의 경쟁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열대 과일이 많이 들어오는 가운데 관세 인하가 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 관세 인하 현황이라든가 수입 단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해지는 소비자 기호에 맞춰 인기를 끌고 있는 열대 과일. 지난 90년대 수입 자유화로 무너진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꼼꼼히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지난주 폐막된 96회 전국체전에서 전라북도 선수단이 종합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체육이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1980, 90년대 같았으면 겨우 이거냐는 말을 들었을 테지만 지난해 14위, 꼴찌나 다름없었던 성적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좋아진 성적입니다. 지난해 성적을 딛고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 노력한 임원 선수들의 노력에 치아를 보냅니다. 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35년 만에 종목 우승을 거머쥔 사이클을 비롯해 배드민턴과 육상 필드, 스쿼시와 유도, 승마, 체조 등 전통적 강세 종목들의 수고로움이 10위권 진입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승부야 늘 변수가 많지만 과거 상위권이었던 투기 종목의 하위권 추락은 이제 당연한 현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또한 인기 종목이라고 하는 구기 종목도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제는 하위권이 일상화됐습니다. 이렇게 상하위권 종목들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만 협회나 지도자, 선수들의 노력의 강도는 다릅니다. 끊임없이 선수를 발굴하고 성적을 올리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실업팀 육성이 절실합니다. 사실 말만 실업팀이지 돈에 쓸만한 실업팀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삼양사 여자 사이클팀이나 익산시청 펜싱팀은 대단한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학생 스포츠의 전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북과 구위권을 다투다 패한 것은 고등부의 전력 차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이 열의를 갖고 기초에서부터 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결과는 우리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우리 전북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지만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내발적 발전을 도모해서라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부의 신규 사업에서 도내 학교들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16개 사업단, 51개 학교, 63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신규 사업단을 선정했지만 도내에서 응모한 학교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심사 기준에서 높은 배점인 참여 기업군의 적합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낡은 성면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가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할 때도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 성면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은 건축물은 11만여 채에 이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의 단체장직 유지 여부가 오는 29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대법원 산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5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완주군이 삼례읍과 봉동읍 중간 지역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삼봉 신도시의 조기 착공을 LH에 조기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 도내 시군 소식 정진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지정 고시된 뒤 오랜 동안 표류하고 있는 삼봉 신도시 조성 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심의가 마무리돼 일단 1,882억 원을 들여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완주군은 삼봉 신도시가 15만 도농 복합도시로 비상하려는 완주군의 핵심 지역이라며 조기 착공을 LH에 건의했습니다. 삼봉 신도시는 삼례와 봉동 중간 지역 90여만 제곱미터에 공동주택 8개 단지 5,500여 가구가 입주하는 신도시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삼봉 신도시에 조속한 착공이 필요합니다. 김제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해 640명의 신청을 받아 72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확인해 준 데 이어 올 들어서도 560여 명에게 100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찾게 해줬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가 주말과 휴일 은파유원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군산 지역 70여 개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 동아리와 시민들이 참여해 체험 홍보 행사와 함께 공연을 펼쳐 평생학습 축제의 열기를 높였습니다. 젓갈과 달빛, 문학과 국화 등 오복과 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안지역 축제에 주말과 휴일 동안 많은 행락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부안에서는 주말과 휴일 석정문화제와
고슴도치섬 위도 달빛 보고 밤새 걷기 축제가 열렸으며 곰소 젓갈 축제가 오늘까지 열리고 변산반도 단풍도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내장산 가을 단풍이 이번 주부터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단풍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물들기 시작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겠다며 공원 입구부터 내장사까지 단풍 터널길과 설해봉 등 3개 코스 단풍이 빼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단풍 관광철을 맞아 내장호 주차장부터 월령교까지 연자교부터 탐방 안내소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로 끊어진 백두대 간의 지리산 정령치 구간이 복원됩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내년까지 40억 원을 들여 지리산 정령치에 길이 37m의 터널을 만들고 그 위에 수목을 심어 친환경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두대간의 중심축인 지리산 정령치는 지난 1987년 남원시 산내면과 주천면을 잇는 지방도 737호선이 개설되면서 단절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를 위한 의원 평가에 착수했지만 신당 견제 등을 이유로 결과 발표는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평가위원이 결정되는 대로 의정활동 평가와 여론조사, 다면평가, 선거 기여도, 지역활동 등 5개 항목을 개별적으로 점수화한 뒤 합산은 공천 직전에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역 의원 평가 발표는 빨라야 내년 1월쯤이 될 것으로 보이며 탈락 인사들의 신당행을 막기 위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이 공석 중인 익산시 갑을 선거구의 당협조직위원장을 추가 공모합니다. 새로운 인재 영입과 지역 조직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공모는 이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진행되며 면접과 현장 방문, 지역 내 여론조사를 거쳐 11월 하순쯤 최종 인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육군 35사단이 오늘부터 통합 방위 훈련을 진행합니다. 오는 30일까지 이루어지는 이번 훈련은 적의 침투와 전면전 등 단계별 위기 상황을 가정해 검문소가 운용되고 기차역과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 훈련도 진행합니다. 35사단은 훈련 기간 동안 병력과 군용 차량이 이동함에 따라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누리 카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북 문화누리 사업단은 올 들어 지금까지 1,600여 명이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받아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등을 관람하고 특산품과 공예품 구매를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도내에서는 10만 명이 발급 대상이고 연간 5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코미디 영화가 무료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전북 독립영화협회는 지역 관객을 위한 무료 정기기획전을 열고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찰리 채플린, 주성치, 짐 캐리 등이 주연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상영은 내년 2월 2일까지 이어지며 총 16편이 선보입니다. 김제 자영고등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종자생명산업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받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 종자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자영고에 마이스터고 전환을 제안을 했고 지난해 산학관 공동협력체계 구축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친 끝에 제11차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제자영고는 2017년 개교를 목표로 종자산업과 식품 가공 등 3개 학과, 5개 반, 90명 정원으로 학과 개편을 하는 등 마이스터고 전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가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후백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5월의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내일부터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코미디 영화 기획전이 매주 화요일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국민연극 시집가는 날이 내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비인간적인 사회상을 고발하는 연극 매장된 아이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전주대학교 예술관에서 공연됩니다. 진안 고원 홍삼축제와 제21회 마이문화제가 30일부터 사흘간 마이돈 테마공원 광장 등 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19회 정읍 전국민속 소싸움대회가 29일부터 닷새간 정읍 농경문화체험관 옆에서 열립니다. 실천교육학자 마이클 애플 초청 교육심포지엄이 모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있습니다.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내일 전북 도립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됩니다. 한지섬유 패션 디자인 경진대회 패션쇼가 오는 31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1도, 군산 20도 등 19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